그 나이에 모은 돈이 고작 그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 아들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인지. 66세 박춘호입니다. 세종시 공공도서관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4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은 외아들 태민이와 둘이 삽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민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옆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태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진이에요. 결혼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혼?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눈빛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곧 상견례 하려고요. 그래, 좋은 일이다. 수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아내가 떠난 뒤로 제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웃는 얼굴로 사는 것, 그것만 보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었습니다. 태민이는 서울 마곡에 있는 바이오 회사에 다닙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은 내가 보태줘야지. 저는 통장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태민이가 전화를 받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장소 정해졌대요. 어디? 경기도 일산이요. 한정식집이래요. 일산? 거기까지? 세종에서 일산까지는 꽤 멉니다. 수진이네 부모님이 정하셨대요. 저희는 오기만 하면 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기만 하면 된다? 배려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상견례 이틀 전이었습니다. 태민이 또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아버지, 왜? 수진이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저희 집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물어보시네요. 집? 네. 결혼하면 집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상견례도 전인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나?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태민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요즘은 다 그런가 봐요.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그래도 순서가 있는 거 아니냐?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상견례 전날 저는 세종시청 근처 백화점에 갔습니다. 정장 매장을 돌며 양복을 골랐습니다. 진한 남색이었습니다. 넥타이도 샀습니다. 회색 줄무늬, 정갈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구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닦았습니다. 솔로 먼지를 털고 왁스를 발라 광을 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어봤습니다. 66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정성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태민이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출발할까요? 그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종에서 일산까지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운전하며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긴장되세요? 조금. 사실 많이 긴장됐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갔습니다. 잘 될 거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일산 한정식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태민이가 앞서 걸었습니다. 식당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예약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새 양복에 새로 닦은 구두를 신고 온 저와 편한 등산복 차림으로 앉아 있는 그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태민이도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편안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잘못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며 온 자리가 어쩌면 전혀 다른 곳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수진의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오세만이라고 합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박춘호입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김경숙이에요. 말투는 밝았습니다.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저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태민이는 마주보는 쪽에 나란히 앉았고 수진과 그 부모님은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경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날씨 좋죠? 우리 아침 일찍 등산 갔다가 바로 왔어요. 아, 네. 그래서 등산복 차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 등산복 차림으로 온다는 건 제가 알고 있던 예의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정식 코스였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오세만이 말했습니다. 자, 일단 드시면서 이야기합시다. 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몇 입 먹는 동안 김경숙이 수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예쁘죠?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라서 성실하고 똑 부러져요. 요즘 시대에 이런 애 찾기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자랑이었습니다. 아니, 광고 같았습니다. 밥을 조금 더 먹고 나서 김경숙이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 네. 요즘 결혼하려면 집은 남자 쪽에서 마련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아, 저희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오세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전세라도 하나 있어야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 이야기를 벌써 꺼내는구나. 태민이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천천히 준비하려고. 김경숙이 태민의 말을 잘랐습니다. 천천히? 그럼 결혼은 언제 해요? 우리 딸 나이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걸 봤습니다. 김경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수 말이에요. 혼수요? 저희는 딸 혼수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적당하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3천만 원. 네. 우리 딸 값어치가 그 정도는 되잖아요. 값어치라는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을 딸을 값으로 매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오세만이 태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민 씨는 지금 얼마나 모으셨어요? 태민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아직 많이 모으진. 얼마요? 5천 정도요. 5천? 5천만 원? 네. 순간 김경숙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 나이에 5천이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근데 솔직히 좀 부족하죠. 저라면 조금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좀 심한 말씀 아닙니까? 김경숙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심해요? 전 사실을 말한 건데요. 사실이라 해도 그렇게 말할 순 없습니다. 선생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김경숙은 계속 혼수, 집,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미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도 부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고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자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오세만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으며 태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야 하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세종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태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김경숙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나이에 5천이요? 저라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아들의 인격을 얼마나 깎아내렸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민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먼저 쉬세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민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응. 수진이가 사과 문자 보냈어요. 어머니가 좀 그러셨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네.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하대요. 수진이가 사과할 일이 아닌데. 태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뭘 이해하라는 거야?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선생님. 저 김경숙이에요. 김경숙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농담이었다고요? 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에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설적인 것과 무례한 건 다릅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섭섭하네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부끄럽다고 하셨죠. 그게 농담입니까? 그건 요즘 기준에서 말한 거고요. 기준이 뭐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순 없습니다.
김경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결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정할 일입니다. 아이들이요? 태민 씨 혼자 정할 수 있나요? 수진이는 우리 딸인데.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근데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딸 나이도 있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이 결혼이 옳지 않다는 확신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태민이 퇴근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수진이 만나고 왔어요. 그래? 네. 수진이가 많이 미안해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저한테 피해줘서. 저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기회? 네. 다음엔 조용히 만나보자고 했어요. 부모님들 없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민아. 네. 수진이가 그날 뭐라고 했어? 네. 내 어머니가 널 부끄럽다고 했을 때 수진이는 뭐라고 했냐고. 태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건 너를 지켜주지 않은 거야. 그게 가장 큰 문제야. 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민은 방에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종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결혼은 안 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저는 그저 늙은 아버지였습니다. 며칠 뒤 태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누구랑? 수진이네 가족이요.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가겠다. 아버지, 너 혼자 가. 내가 가봤자 똑같은 말만 들을 거야. 태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사람이 뭘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태민은 혼자 수진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잘 되고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태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기분 나빴대요. 나 때문에? 네. 전화 통화할 때요. 저는 그날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김경숙이 농담이었다고 하자 저는 직설적인 것과 무례한 건 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말했대요. 자기들을 무례하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 아버지.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사과 안 하면 결혼 못 한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사과를? 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로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민아,
그 사람들이 먼저 널 부끄럽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해? 그건 농담이었대요. 농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농담으로 사람 무시하고 기분 나빴다고 사과하라고? 이게 말이 되냐? 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도 다시 얘기했어요. 집? 네. 서울에 전세 하나는 있어야 한대요. 최소 5억. 5억? 네. 그게 요즘 기본이래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민아,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수진이 어머니가 그러는데 태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딸을 헐값에 시집 보낼 순 없대요. 헐값?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과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전화로라도 한 번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아버지, 제발이요. 수진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그냥 형식적으로라도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 난 잘못한 게 없어. 사과할 이유도 없고, 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결혼?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겠다고?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랑이 다가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존중이야. 서로를 존중하는 게 먼저야. 태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존중? 아버지는 수진이네를 존중한 적 있어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난 수진이네한테 한 번도 아버지가 전화로 무례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건 사실이었어. 사실이라고 다 말해도 돼요? 그게 예의예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이제 그만하세요. 전 아버지 없이도 결혼할 거예요. 태민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 무례한 걸 무례하다고 하면 안 되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민은 출근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태민아, 밥 먹어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민아, 혼자 드세요. 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경숙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렸을 때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예요. 김경숙이에요. 네. 어제 태민 씨 오셨죠? 네. 태민 씨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사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요? 네. 지난번 통화 때 저를 무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기분 나빴거든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 뭘 생각해요? 그냥 한마디면 되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응. 전 내일 수진이네 집에 다시 갈 거예요. 그래. 이번엔 아버지 없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태민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 하나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옳지 않다는 확신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사과 한 번 하면 끝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민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태민아, 네, 나도 같이 가겠다. 태민이 돌아봤습니다. 왜요? 사과하러. 태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사과할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아들을 존중할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저 돈만 보는 사람들인지 그걸 확실히 보고 결정하려 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민이 운전을 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종에서 일산까지 가는 길, 두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사과하러 가는 게 아니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가는 거야. 일산에 도착했습니다. 수진네 집 앞이었습니다. 아파트 14층. 태민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경숙이 나왔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세만과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경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경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신 이유 아시죠? 네. 그럼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통화에서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김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저를 무례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점은 죄송합니다. 김경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결혼 준비하면 되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제가 사과해야 했습니까? 김경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 말이 틀렸습니까? 선생님, 당신들이 우리 아들을 부끄럽다고 했을 때 그게 농담이었습니까?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세만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너 기억하지? 그날 뭐라고 했는지.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경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뭐가 어떻냐고요? 네. 요즘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이 뭐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에이, 선생님도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예의의 문제입니다. 김경숙이 비웃었습니다. 예의? 돈도 없으면서 예의 타령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태민아, 네, 아버지.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태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김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경숙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과 결혼 안 합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 아닙니다. 저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가자. 아버지, 가자.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태민 씨, 정말 이러실 거예요? 태민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태민 씨, 나 좋아하잖아요. 그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태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태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민아, 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존중이야.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랑도 오래 못 가. 태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널 지켜줬어? 아니요. 수진이 부모님이 널 부끄럽다고 했을 때 수진이는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답이야. 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태민 씨,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근데 아버지 말씀이 맞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경숙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태민이 뒤따라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김경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우리 딸 같은 애 다시 못 만날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게 맞죠? 그래. 후회 안 할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할 거야. 네.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후회하고 아플 거야. 태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네. 그 아픔이 지나면 너는 더 단단해질 거야.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태민이 조수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세종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고맙습니다. 응,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거실이었습니다. 태민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타서 태민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네. 태민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다음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래.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 만나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다시 출근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민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동료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그래? 네. 다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들 곁에 있어라. 네. 이제야 알겠어요. 좋은 사람이 뭔지. 태민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태민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운 것 같아. 이제 태민이는 알아. 사랑보다 중요한 게 뭔지.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자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집은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춘호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았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